예. 민정수석, 정무수석, 국정상황, 안보실. 처음에는 300건 나왔다고 했을 때만 해도 야 300건이나 나왔어? 종이 몇 장 있는 게 아니고 그랬는데 지금 몇천 건이라고 해요 이제. 네, 거의 최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전에서 퍼내듯이 문건이. 이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일단 보십니까? 글쎄요 누가 일부러 네. 이런 이제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들을 갖다가 일부러 남겼다.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예, 뭐 그렇게 좀 추측하는 분도 있었는데 예. 이게 지금 그렇게 너무 많아요. 예, 민정수석실하고 정무수석에서 동일한 인물이 양쪽 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정상황실 안보실에 막 뿌리고 다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기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예. 그야말로 야반 도주하듯이 황급히 야반 도주. 이제 철수하는 상황에서 예. 이런 흔적들을 많이 남긴 게 아닌가. 자기 책상 자기 캐비넷만 치운 거죠. 그만큼 이 정권이 교체됐다기보다는 정권이 붕괴된 거죠. 예, 붕괴된 정권의 참혹한 흔적이다. 그래서 붕괴되면서 가재도구도 미처 다 치우지 못하고 가재도구도 예, 치우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해서. 그러니까 막판에 불태운다고 불태웠는데 예. 예, 남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런 거죠. 예. 자기 책상과 자기가 쓰던 캐비넷만 꺼내서 불태우고 아니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말 이거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치우다 보니까 이 정도야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하듯이 나온 증거일 수도 있다.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질 만한 사안이 있는 문서들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렸겠죠. 네. 그런 것들 치우고 나서는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그냥 어딘가에 있을 텐데 더 버렸거나 아니면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났거나 뭐 그랬겠죠.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하는 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거다. 놀라운 논리긴 합니다.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거다. 아니 이거는 예. 사실 이 일이 생긴 건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기지도 않은 문건을 갖다가 조작했다면은 정치 보복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으니까 이건 정치 보복 이전에 예. 자기들이 정치적 자해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해 공갈단이라고 있거든. 스스로 자해를 해놓고 당신이 차로 나를 치였다. 네. 이거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건 남겨서 생긴 일을 가지고 보복을 당했다. 자기들은 전형적인 이 자해 공갈단 수법인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논리긴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여당일 때 예, 집권했을 때 남겨진 문건으로 어떻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건지. 자해쇼. 알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얘기도 초반에 나왔죠. 이게 대통령 기록물법을 실제로 보면요.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은 사생활에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내용이 있어서 공개하기 힘들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어떤 절차를 밟는 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해가지고 지정 기록물을 등재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공개 안 하도록 하는데 이번에 문서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모 같은 건 아직 기록물이 아니거든요. 기록물은 되게 결재를 맡은 문서를 얘기하는데 기록물이 아닌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지정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에서 공개하는 게 원칙인 게 있고요. 그리고 공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원본만 공개하지 않는다면은 사본을 검찰에 넘기고 한 거는 다 법에 따른 어떤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 이게 무슨 국가 안보하고 상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공개가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와는 이제 정치 보복이고 법을 어겼고 여기 또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이게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 누가 작성한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이제 그런 이 문건이 만약에 법정에라도 등장한다면 혹은 이 문건이 예를 들면 회계장부라거나 그다음에 은행 예금 통장 같은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을 기록한 이런 내용들은 증거가 되려면은 문서로만 되는 건 아니고 문서는 간접 증거이고 직접 증거가 되려면 문서 작성자의 진술이 필요한데 내가 했다고. 예, 근데 이 기획비서관 당시 맡았던 분이 내가 작성한 게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작성자가 지금 나타난 상황에 의해서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메모를 한 거는 필체를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런 거죠. 예, 예. 그 정도 메모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직급에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럼요. 예. 충분히 그거는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인 게 근무했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직업 공무원들이라서 여전히 공무원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메모에 그 문서에 혹시 내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죠.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그런 거죠. 한 200건, 300건이 모르겠는데 몇천 건 나왔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무섭겠죠. 네. 자, 가장 핫한 거는 이 방산비리입니다. 갑자기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은데, 정의당의 김종대 군사 전문가, 네. 군사 전문위원이 있죠. 네. 이분이 수리온 뒤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이거 어떤 맥락인지 아십니까? 예, 수리온이라는 한국형 헬기를 갖다가 개발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초기부터 숫자 그 결함과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났어요. 드러나고 또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고 당연히 당시에 그 합수단에서 합동수사단에서 이걸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디까지 보도되는가 하면은 합수단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 수사를 갖다가 멈췄다라는 보도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럼 그 상부가 누구냐라는 거죠.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상부는 합수단을 통제할 정도의 상부라는 건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고 네. 청와대 안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이걸 관여했던 것이고 사실 이 한국 카이라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인데 이번에 이거 대대적으로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대통령 거기 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는 사이인 그렇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013년이니까 정권 초기부터 문제가 됐던 비위 사실이 제보가 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김영한 민정수석이 있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이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때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했을 텐데 그 조사가 왜 묵살됐는가 혹은 제대로 이제 파헤쳐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금 있고 이것이 다 현재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횡령을 뭐 10억대 이상 했는데도 임명되는 거는 사실상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네. 네. 그런데도 임명됐다고 문고리 300만과 가깝다 혹은 안종범 전 수석의 문자를 보면 이제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도 나오고요. 이 방산비리 문제는 현 정부가 처음 꺼낸 건 아닙니다. 방산비리는 정말 이적 행위인 것이고요. 이걸 갖다 수사해야 된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얘기된 거예요. 그전에도 얘기되고 항상 얘기됩니다. 항상 얘기됐는데 지금으로 볼 때는 정권 차원에서 은폐하거나 정권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감추려는 어떤 비리에 이제 정권 차원에서 비리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일이 이렇게까지 올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방산비리를 척결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방산비리와 함께한 거죠 지금. 협치한 거죠. 예. 방산비리와 협력을 하면서 나라를 통치한 거죠. 방산비리와 협치했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예. 방산비리와 협치했다는 표현 굉장히 신선하네요. 방산비리와 정말 협치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방산비리 파헤치니까 밥 먹으러 안 간다고 하는 거죠. 그 재판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아프셔서 안 나온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번째 발가락이 아프시다고 했다가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안 나오고 있는데. 예, 근데 뭐 세레빠 신고 나왔잖아요. 세레빠. 샌들입니다. 샌들. 예. 그렇게 생긴 거는 샌들이라기보다 이제 그 안에서는 쓰레빠라 그럽니다. 전문 용어죠. 뭐. 하긴 슬리퍼 했을 때 떠오르는 물체와 쓰레빠 했을 때 떠오르는 물체와 샌들 했을 때 떠오르는 물체 다 달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물건을 지칭하기 때문에 야 쓰레빠라고 하면 안 되고 슬리퍼라고 해야 된다. 저는 오래전부터 저항했었거든요. 다른 물건이다. 다른 물건을 지칭하고 하여튼 슬리퍼를 신고 같아요. 진짜 아프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마 화장실 가는 문턱에 이제 네 번째 발가락이 발가락이 이렇게
세게 닿아서 그러면 통증이 올 수 있죠.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재판에 못 나올 정도로 아픈 거냐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지금 쓰레빠지고 나온 걸로 봐서는 걸어 다니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 또 그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의 어떤 진단 결과도 아무 이상 큰 이상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고 정도 줬다. 예, 예. 아니 외견상도 문제가 없고 엑스레이도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그 정도 아플 정도는 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발가락만 특히 문지방에 부딪히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번째 발가락만 문지방에 부딪히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요가로 단련된 몸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거는 넘길 수 있지 않나 보네. 누가 작성한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이제 그런 이 문건이 만약에 법정에라도 등장한다면 혹은 이 문건이 예를 들면 회계장부라거나 그다음에 은행 예금 통장 같은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기록한 이런 내용들은 증거가 되려면은 문서로만 되는 건 아니고 문서는 간접 증거이고 직접 증거가 되려면 문서 작성자의 진술이 필요한데 내가 했다고. 예. 근데 이 기획비서관 당시 맡았던 분이 내가 그 작성한 게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작성자가 지금 나타난 상황에 의해서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메모를 한 거는 필체를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런 거죠. 예. 그 정도 메모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직급에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럼요. 예. 충분히 그거는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인 게 근무했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직업 공무원들이라서 여전히 공무원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사생활에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내용이 있어서 공개하기 힘들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어떤 절차를 밟는 게 이제 대통령 그 기록물 지정을 해가지고 지정 기록물을 등재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공개 안 하도록 하는데 이번에 문서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모 같은 건 아직 기록물이 아니거든요. 기록물은 되게 결재를 맡은 문서를 얘기하는데 기록물이 아닌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지정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에서 공개하는 게 원칙인 게 있고요. 그리고 공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원본만 공개하지 않는다면은 사본을 검찰에 넘기고 한 거는 다 법에 따른 어떤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 이게 무슨 국가 안보하고 상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공개가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와는 이제 정치 보복이고 법을 어겼고 여기 또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이게 이제 증거 능력이 민정수석, 정무수석, 국정상황, 안보실 처음에는 300건 나왔다고 했을 때만 해도 야 300건이나 나왔어? 종이 몇 장 있는 게 아니고 그랬는데 지금 몇천 건이라고 해요 이제. 네, 거의 최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전에서 퍼내듯이 문건이. 이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일단 보십니까? 글쎄요 누가 일부러 이런 이제 그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들을 갖다가 일부러 남겼다.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예, 뭐 그렇게 좀 추측하는 분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너무 많아요. 예, 민정수석실하고 정무수석실에서 동일한 인물이 양쪽 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정상황실 안보실에 막 뿌리고 다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획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그 야반 도주하듯이 황급히 이제 그 철수하는 상황에서 이런 흔적들을 많이 남긴 게 아닌가. 자기 책상 자기 캐비넷만 치운 거죠. 그만큼 이 정권이 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기지도 않은 문건을 갖다가 조작했다면은 정치 보복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으니까 이건 정치 보복 이전에 자기들이 정치적 자해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해 공갈단이라고 있거든. 스스로 자해를 해놓고 당신이 차로 나를 치였다. 이거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건 남겨서 생긴 일을 가지고 보복을 당했다. 자기들은 전형적인 이 자해 공갈단 수법인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논리긴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여당일 때 집권했을 때 남겨진 문건으로 어떻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건지. 자해쇼. 알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얘기도
초반에 나왔죠. 이게 대통령 기록물법을 실제로 보면요.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 교체됐다기보다는 정권이 붕괴된 거죠. 붕괴된 정권의 참혹한 흔적이다. 그래서 붕괴되면서 가재도구도 미처 다 치우지 못하고 가재도구도 치우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해서. 그러니까 막판에 불태운다고 불태웠는데 예, 남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런 거죠. 자기 책상과 자기가 쓰던 캐비넷만 꺼내서 불태우고 아니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말 이거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치우다 보니까 이 정도야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하듯이 나온 증거일 수도 있다.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질 만한 사안이 있는 문서들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렸겠죠. 네. 그런 것들 치우고 나서는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그냥 어딘가에 있을 텐데 둬버렸거나 아니면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났거나 뭐 그랬겠죠. 예. 예.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하는 건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거다. 굉장히 놀라운 논리긴 합니다.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거다. 아니 이거는 사실 이 일이 생긴 건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기 때문에